메타버스만 묻으면 떡상. 요즘 주식시장은 메타버스 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힘들죠. 이 메타버스하고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하면 당장 뭔가 매출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막 오르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이제는 나도 뭐라도 해야 하나 하는 불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하는 게 실체가 없이 테마만으로 급등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 관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테마의 인기가 사그라들면 금방 주가는 원상태로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한 시점인데요. 저같이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뭐가 좋은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투자 위험을 줄이면서도 요즘에 인기 있는 테마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ETF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마침 최근에 메타버스를 테마로 하는 ETF가 국내와 해외에 동시에 여러 상장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내외 메타버스 ETF를 비교를 해보고 차이가 무엇인지 어떤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타버스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메타버스란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요. 직역하면 초월 세계쯤 되겠네요. 그런데 뭘 초월하는 세계냐? 이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초월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 세계의 활동을 가상 세계로 확장하고 또 가상 세계에서만 했던 활동도 현실로 이어지면서 가상과 현실의 활동 구분이 무의미해진 세상인 거죠. 인터넷과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친구를 만나거나 물건을 사거나 경제 활동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현실이든 가상이든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된 세상이 온 겁니다. 메타버스에 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티타임즈의 이재원 기자님이 설명하신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를 테마로 한 ETF는 현재 총 6종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2종, 한국의 4종이 있는데요. 이 중에 규모 면에서 가장 큰 ETF는 미국의 자산운용사 라운드힐이 만든 라운드힐 볼 메타버스입니다. 티커가 META여서 일명 메타라고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 상장한 메타버스 ETF가 또 하나 있는데요. 로보 어드바이저로 유명한 회사죠. 한국의 투자자문 회사인 파운트가 만든 파운트 메타버스 ETF입니다. 티커는 MTVR을 사용하고요. 한국에서는 지난 10월 13일 4개의 메타버스 ETF가 동시에 상장을 했는데요. 타이거 FN 메타버스,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하나로 FN K 메타버스 MG, KB스타 아이셀렉트 메타버스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메타버스를 테마로 한 ETF라도 아무거나 고를 수는 없겠죠. ETF마다 수익률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우선 가장 먼저 상장했고 규모도 가장 큰 메타부터 살펴보면 올해 6월 30일 상장한 이후에 11월 23일까지 수익률은 6.5%입니다. 나쁘지 않은 성과지만 같은 기간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과 비교하면 조금은 아쉬운 성적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상장한 MTVR은 상장 이후 수익률이 마이너스 1.7%로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국내 ETF들을 보면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요. 이 타이거와 코덱스는 한 달 동안 30%가 넘게 올랐고 하나로와 KB스타도 20%대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의 차이는 ETF의 구성 종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발생하는데요. 메타의 구성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 로블록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같은 요즘에 잘 나가는 종목들을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상장 초기에 높은 비중으로 갖고 있었던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CE 등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ETF 전체 수익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MTVR도 주요 구성 종목을 보면 애플, 메타 플랫폼, 알파벳, 유니티 같은 좋은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에 낙폭이 컸던 월트 디즈니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에서 수익률을 많이 까먹었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국내 ETF들의 주요 구성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눈에 봐도 요즘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이 군데군데 많이 눈에 띄죠. 국내 ETF들은 상대적으로 엔터, 게임, 콘텐츠 업종의 비중이 높았었는데 이때 마침 이 업종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ETF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ETF를 고를 때 단순히 구성 종목만 살펴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어떤 기준으로 구성이 됐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ETF는 지금 구성 종목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구성 종목을 교체해주기 때문이거든요. 지금이야 잘 나가는 종목을 담고 있지만 이 정기 변경 때가 되면 이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진 종목은 비중을 일부 축소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ETF에서 퇴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종목이 ETF에 새로 편입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각 ETF들이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구성하는지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모든 ETF는 기초지수가 있고 각 지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선별할지에 관한 방법론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메타의 기초지수인 볼 메타버스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벤처 투자자인 매튜 볼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지수인데요. 매튜는 메타버스의 특성에 대해 정의하면서 필수 구성 요소로 7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7가지 요소는 하드웨어, 컴퓨트, 네트워킹, 가상 플랫폼, 교환 도구 및 기준, 결제 서비스, 콘텐츠인데요. 지수도 이 기준에 따라서 구성을 합니다. 이 7가지 요소에 대응하는 각 산업 영역에서 메타버스 관련 사업 비중이 높은 종목을 선별하는 방식인 거죠. 그 회사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 메타버스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중치를 매겨서 지수 포함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업종별 비중을 보면 소프트웨어, 반도체, 인터넷 등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볼 메타버스 지수는 3개월에 한 번씩 종목을 변경하는데요. 이 지수를 결정하는 전문가위원회가 항상 이 기준에 따라서 종목을 구성하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조금 묻었다고 지수에 포함시키거나 주가가 부진하다고 해서 바로 지수에서 제외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앞으로도 이 반도체, 하드웨어, 인터넷, 게임 플랫폼 위주의 종목 구성이 될 확률이 높고요. MTVR은 파운트가 자체 개발한 파운트 메타버스 지수를 사용합니다. 파운트는 메타버스의 구성 요소를 증강현실, 라이프로그, 거울세계, 가상현실 이렇게 4가지를 제시했는데요. 파운트의 AI가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를 분석을 해서 최근 1년간 이 4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메타버스 사업의 비중이 절반 이상인 기업을 우선 선별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 중에서 향후 1년간 메타버스 관련 사업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추려서 지수를 구성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MTVR의 구성 종목은 기본적으로 매출의 절반 이상이 메타버스 관련 사업인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MTVR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은 웨어러블 사업과 앱스토어 사업이 이 메타버스 중 라이프로그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수에 포함된 사례라고 합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홍콩, 유럽 등 이 다양한 국가의 종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 지역별 분산 투자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국내 메타버스 ETF들은 지수 구성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해외의 두 ETF는 메타버스 사업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가 주요 기준인데 국내 ETF들은 매출 비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증권사 리포트나 사업 보고서, 뉴스 등에서 얼마나 많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언급됐느냐가 주요 기준입니다. 국내 ETF들은 공통적으로 종목을 선별할 때 이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방대한 양의 텍스트 안에서 메타버스 관련 키워드를 추출해 그 언급 빈도가 얼마나 많은지 여부를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 FM 메타버스의 기초지수인 FM 가이드 메타버스 테마 지수는 주요 키워드로 메타버스, 증강현실, AR, VR, VFX 등을 사용합니다. 과거 1년간의 증권사 리포트를 대상으로 분석해서 해당 키워드의 언급 빈도가 높은 종목을 지수에 편입을 시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VFX 키워드에 해당하는 위즈윅 스튜디오라든지 덱스터가 주요 구성 종목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알체라처럼 이 회사가 직접 우리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뭘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리포트 등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많이 언급이 됐다는 이유로 지수에 편입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다 보면 이 해외 지수와는 조금 다르게 유독 국내에는 엔터사 비중이 높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4개의 ETF 모두 높은 비중으로 하이브를 담고 있고요.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 엔터사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엔터 기업들이 앞다퉈서 메타버스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페토, 로블록스 같은 가상세계에서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하고 위버스나 디어유 같은 플랫폼 사업도 점점 확장하면서 엔터사를 메타버스 관련 기업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내 4개 ETF는 모두 정기 변경이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번씩입니다. 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수에 포함되려면 메타버스 관련 기업으로 언급된 빈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몇 개월 동안 메타버스로 집중 조명받은 기업이 있다면 정기 변경 때 새 종목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목 구성 방식은 각자 다르지만 사실 뭐가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중요한 건 뭘 기준으로 하든지 간에 수익률이 좋아야 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ETF의 수익률이 앞으로 더 좋을 수 있을지 대강 추정을 해봤습니다. 현재 구성 종목을 기준으로 각 종목의 평균 목표 주가를 따져보는 방식인데요. 모든 종목이 목표 주가에 다다른다고 가정을 할 때 어떤 ETF의 상승 여력이 더 높은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물론 증권사의 목표 주가라는 게 100%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릴 확률도 높지만 증권가의 대략적인 컨센서스라는 것이 이 정도다 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 ETF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각 ETF별로 구성 비중 상위 10개 종목만 대상으로 일단은 추정을 해봤습니다. 상위 10개 종목만 해도 전체 비중의 65에서 75%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ETF의 수익률 추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승 여력은 현재 주가와 평균 목표 주가와의 차이입니다. ETF의 종목 비중대로 가중치를 적용해서 ETF 전체의 상승 여력을 대략 추정을 해보면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해외 ETF 두 종의 상승 여력도 대략 추정을 해봤는데요.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식은 어디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ETF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막 개념이 형성이 되고 있는 테마다 보니까 이 개별 종목 단에서는 이 실체가 없이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종목을 담은 ETF는 그나마 변동성이 덜한 편이지만 그래도 워낙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을 많이 담고 있다 보니 ETF 전체의 변동성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국내 ETF들은 상대적으로 스몰캡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변동성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ETF 투자할 때 잘 살펴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자산 총액인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ETF의 순자산 총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고 다음 반기 말까지도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미국 ETF는 거래소가 상장 폐지 기준을 따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고 각자 운용사가 사정에 따라서 상폐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통은 ETF의 거래가 저조하거나 이 기초지수의 수익률 추정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상폐를 시킨다고 하네요. 물론 ETF는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도 휴지 조각이 되는 게 아니고 주식을 현금으로 청산을 해서 돌려주긴 하지만 만약에 물려있는 상태에서 강제 청산을 당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현재 메타버스 ETF 6종의 순자산 총액을 간단히 정리해봤는데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메타버스 ETF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